네, 9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9월 들어서면서 우리 증시 조금 더 힘든 상황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다음 주 전략과 이번 한 달 동안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지 오늘 잠금해제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오늘 좀 시장 전략과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뒤에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머니맵이 좀 팔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단에서 상당히 낙폭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좀 버텨주는 쪽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좀 시장이 흔들리면 은행주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신한지주만 1.4%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도 나름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강보와 펄어비스 2.57% 강세, 그리고 통신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네요. SK텔레콤, KT, LG U+,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SK텔레콤과 KT가 1% 넘는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 좀 파란 머니맵을 보면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9월은 좀 역사적으로 볼 때 힘든 달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장님 9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9월, 10월은 올해 원래도 이제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수익률이 저조한 구간이긴 한데 올해는 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장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그 월 평균의 S&P 500 수익률 월별로 갖고 왔는데 9월 보시면 마이너스 13.5%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약간 이제 글로벌 IB들, 헤지펀드들은 10월 정도에 이제 북클로징도 하고 하다 보니까 9월에는 좀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 서비스업 지수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았는데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9시 반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예. 삼성전자 실적처럼 이제 컨센이 나와요. 그래서 신규 고용이 16에서 17만 명 정도, 실업률은 4.2% 예상하는데 요 정도 나오면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과 달리 8월 고용이 한 10만 명을 하회하거나 그다음에 실업률이 4.25에서 더 위로 올라간다라거나 이러면 이제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좀 아마 보고 넘어가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데이터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되니까 미리 좀 선반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가면 TV 토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는데 빅스를 보면 이게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에 제가 빅스 평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선 토론 이후에 빅스가 올라가요. 이미 지금 20레벨에 올라와 있어서 많이 사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최근에 ISM 그 제조업 지수 서베이 하는데 대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금 집행이 이미 결제가 난 상황인데 그거 4분기로 좀 결정을 미루자. 이런 위에서의 그 어떤 조짐들이 보인다.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9월, 10월은 매크로 그리고 대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 주실 때 일단은 조금 현금을 없으신 분들은 확보를 좀 해 놓으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0월 말, 11월 초 결국 보통 이제 그것도 통계적인 거지만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11월부터 5월까지는 상당히 장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금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S&P 500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상 거의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좀 똘똘한 주식을 10월까지 좀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말씀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가지 갖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최근에 미국에서도
글로벌 리츠 같은 것들은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극명하게 좀 달라요.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는 여전히 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9월이 된다면 10월에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데이터로 확인되는 건 아마 11월 정도. 그래서 11월에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선이에요. 대선 전에는 투자, 소비 모두 다 좀 억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대선 이후에는 펜트업 디맨드가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3분기에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에서는 크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눈높이가 오히려 낮아져 있는 부분이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11월에 나올 건데 이미 눈높이 조정이 많이 좀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 내주면 또 약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이슈죠. 밸류업. 이 이제 지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좀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면 밸류업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면 똘똘한 종목 뭘 모아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리고 3분기 호실적 기대주들 저는 이 구간에서 또 3분기 실적 결국 이제 마감 시즌이 1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좋아지고 그들이 먼저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대선까지 겹친 한 해이기 때문에 매크로 불확실성과 대선 이슈까지 겹치면서 조금씩 좀 힘든 시장의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또는 3분기 호실적을 그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리뷰 좀 들어가 볼게요. 종목 AS인데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8월 30일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34.1%입니다. 이 종목 특히 내시경 쪽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뭐 홀딩 일단 목표가가 도달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한번 챙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하락 시기에서 저는 또 한번 볼만한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23일에 락업 물량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또 이제 빠지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저 호재 뭐 근골격계 통증색전 치료제가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받으면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많이 좀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숫자가 좀 나아지고 이러면 이 친구도 이제 실적주로 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저는 1개월 나간 물량 풀렸을 때 좀 만약에 저점을 형성을 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뭐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실적주로서도 분명 퍼포먼스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23일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돼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유영우 과장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최근에 사모펀드,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을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를 했네요. 제닉, AS텍, APR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 들어있고 연기금도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 강도 상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두 종목, 밸류업도 두 종목 자리하고 있고 내수 종목들이 또 특징적이네요. 연기금은 한국가스공사, 삼성화재, 우선주, KT,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중에서 저희는 어떤 쪽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이제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매수 강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제가 섹터를 이렇게 분류해드려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섹터가 아니라 매수 강도예요. 일단 보시면 지금 사모펀드도 2위부터는 0.2% 이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도 지금 10위권도 0.1%도 없거든요. 이게 5영업일의 수급을 합산한 건데 보통은 1몇 %, 1% 이상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금 유출이 기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주 내내 뭐 메이저 수급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도 있지만 연휴 앞두고 그 3일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는 뭐 기관이 사는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일단 좀 공부 차원에서 하시고 일단은 뭐 신규로 매수하시고 주식을 막 늘려가시는 것은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더 저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사모펀드 연기금 자금 흐름을 지켜봤을 때 9월에서 10월 조금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야 하는 달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공부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R인데요. 미국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제목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아마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APR이 지금 뭐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일단은 원래 자사몰에서 좀 잘 팔리던 제품인데 아마존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에 수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30% 디바이스 쪽만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을 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수출 금액으로만 따져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60억 원 정도, 한 10,000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가 아마존 안티에이징 디바이스 쪽에서 카테고리 1위를 했습니다. 화장품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 같은 경우 그 닥토라고 있죠. 당분 네. 토너. 그게 이제 카테고리 1위 또 올라왔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전히 수출과 미국 매출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열심히 잘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구매 고객 수가 상당히 빠르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아마존 카테고리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광고 효과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향상이 진행이 되면서 기타 국가로도 B2B 매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매출 비중 확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지금 일단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11월 불프 행사에서도 아마도 좋은 성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빅 이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APR 우리가 뭐 흔히 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스터 힐러 같은 미용기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닦는 토너도 아마존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신제품인데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를 하고 있는 APR인가 봐요.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하이프 신제품,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기술이 좀 달라요. 기존의 울트라튠 같은 경우는 이제 RF 기반이고, 이 지금 하이포커스 샷은 하이프라고 하는데, 혹시 슈링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하이프 기반의 기기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피부과에서 하는 의료기기, 기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이 홈 디바이스로 하이프의 기능을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아요. 가격이 일단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고, RF 대비해서 사실은 이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효과가 좀 눈에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후기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온라인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기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전후샷 비교를 해서 올라오면 입소문 타고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슈링크를 아마 400샷인지 600샷인지 그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갈 간격으로 3번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건 그냥 20만 원짜리 기기를 사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원래 초기 판매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가 이제 잘 나올 경우 아마 컨센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APR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 예약 받고 있는 새로운 제품, 또 가격적인 매력에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된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앞으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 프라임 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